피부과 약은 흔히 독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피부과 약에 대한 약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피부과 약이 독하다고 하는 근거 중에 무좀약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좀약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약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하다는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약은 간과 콩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에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모든 약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한 발톱 무좀, 손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들보다는 오래 먹기에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피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거나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단 이런 무좀약을 드실 때는 과로나 술은 되도록 피해서 간의 부담을 조금 덜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의약품은 모두 부작용이 있듯이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다 보면 혈당 상승, 골다공증, 살찜, 부종, 녹내장 등 어마무시한 부작용이 있어서 겁을 많이 내시는데요.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성분을 먹게 되거나 오남용을 하게 될 때 많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며칠 먹는다고 부작용이 확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만 처방이 나오지 피부과 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바르는 스테로이드 크림들도 국소적으로만 작용하지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오남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실핏줄이 보이거나 심해지면 튼살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시대로 사용하게 되면, 즉 오남용이 아닌 이상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크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나이나 피부 부위, 두께 등에 따라서 1등부터 7등까지 등급이 존재하고 상황에 맞춰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피부 상처 관련 진료도 많이 하기에 상대적으로 항생제 처방도 잦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항생제는 무조건 처방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됩니다. 항생제는 처방받은 일수대로 꼭 다 드시는 게 좋은데요. 조금 먹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거나 안 먹으니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또 먹거나, 이런 복용이 세균의 내성을 키우는 제일 빠른 방법이라서 복용된 일수만큼 용법, 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피부 알레르기로 인해서 항히스타민제도 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피부가 가렵고 콧물이 나고 하는 등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가라앉히는 약인데요. 위에 언급했던 약들보다는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코감기 약이랑 피부 알레르기 약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어디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코 알레르기, 피부 알레르기 이렇게 있지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감기 약에는 관대하지만 피부 알레르기 약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기 쉬운데요. 사실은 비슷한 원리의 비슷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다른 의약품들에 비해서 간에 부담을 주거나 조심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용법을 잘 지켜서 오남용 없이 복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심하게 겁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